자, PT입니다. 이런 게 진심이라니. 421억 플러스 통역사랑 재활 트레이너, 그리고 또 뭐 통역사나 재활 트레이너를 쓰는 뭐 연봉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랑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8장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계약 조건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결국은 왜 정말 좀 이렇게 슈퍼스타라고 하는 스타급들은 계약할 때 뭐 세부적인 계약 사항들도 많죠. 어디 원정 경기 가면 뭐 특급 호텔에 뭐 스위트룸에 자기가 묵는다거나, 이것처럼 외국 선수 같으면 뭐 이렇게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을 뭐 몇 장 받는다거나, 아니면 홈 구장에 거기도 VIP석이 있다고, VIP석을 뭐 1년 또는 뭐 VIP석 얼마 아니면 몇 번 쓸 수 있고 한 그런 것들이나 이런 조건들이, 부가 조건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것처럼 뭐 통역사, 재활 트레이너 이런 것들 쓰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비용도 구단에서 이렇게 좀 부담하고 이런 여러 가지 특혜들을 받는다고. 근데 이제 지금 이 김하성이 템파베이로 가면서, 안 그래도 김하성이 템파베이로 가면서 지금 현재 템파베이에 있는 템파베이에 있는 구단의 선수들 중에서 넘버원이에요.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뭐 1,300만 달러 올해 받기로 했는데, 물론 뭐 타석 수에 따라서 200만 달러 정도가 더 추가돼서 한 1,500만 달러 될 수 있지만, 그게 템파베이라는 구단에서 제일 높은 연봉을 받는 고액 연봉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템파베이가 좀 스몰 마켓이라서 그렇게 시장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고액 연봉의 어떤 선수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별로 없다는 소리지. 다저스 가면은 뭐 이렇게 김하성처럼 1,500만 달러 정도 되면 연봉 킹이 아니고 진짜 중간도 될까 말까 할 텐데, 그쵸? 여하튼 김하성하고 템파베이의 그런 계약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 뭔가 기대되죠. 무슨 재미난, 무슨 대단한 세부 계획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웰컴 투 템파라고 해서 템파 온 거 웰컴 환영한다고. 하성팀 인필더가 내야수라는 소리요. 템파베이 유니폼하고 뭐다 쓰고 있는 걸로. 약간은 좀 촌스러운 사진인 것 같은데 조금 세련되게 좀 어떻게 뽀잡이라도 하던가 조금 뭐 하지. 뭐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어때? 뭐 이거는 화상통화, 템파베이에서 유니폼 입고 화상 인터뷰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김하성이었죠.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지금 김하성이 템파베이로 간 거는 뭐 MLB.com도 그렇고 유력한 어떤 메이저리그 전문 어떤 뭐 스포츠 뭐 기자들도 다 좋은,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라고, 좋은 어떤 계약이라고들 다 얘기해요. 좋은 계약이라고. 템파베이 구단 측에서 봐도 정말 김하성이라는 정말 골드글러브 수상자를 유격수, 그것도 내야수 인필더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수비의 어떤 부담이나 수비 비중이 제일 많은 게 유격수인데, 이런 이 아주 우수한 유격수를, 그것도 다른 어떤 이만한 어떤 능력의 어떤 유격수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1,500만, 1,300만 달러는 택도 안 되고 2,000만 달러 막 넘어서고 그래야 될 텐데, 뭐 김하성이 좀 부상을 당해서 아직 어깨 치료하고 나서 이번 시즌 딱 개막할 때 못 오고 한 5월 말 그 정도에 아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뭐 사정에 따라서 일찍 시즌에 참가할 수도 있겠지만,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번에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그 성적이 그 이전 시즌보다 조금 성적표가 좀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나마 싼값이 데리고 왔으니까, 정말 싼값에 이런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왔다는 게, 이런 템파베이 구단 입장에서도 이런 스타급을 데리고 왔다는 거. 그래서 템파베이도 뭐 선수층이 진짜 유격수를 믿을 수 있는 유격수로 어떻게 보면 선수층도 더 두터워지고, 그리고 어떤 기존의 유격수를 쓰려고 하던 그런 아직 제대로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아니면 한 1, 2년 정도는 더 마이너에서 실력을 쌓아야 될 그런 어떤 선수에게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템파베이 구단에도 싼 가격에 아주 좋은, 가성비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왔다는 거. 뭐 김하성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처음에 뭐 1억 달러 이상의 장기 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다가 부상당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점점점 막 어떻게 보면 관심들이 적어지고, 또 뭐 막 이 연봉도 뭐 정말 뭐 몇백만 달러, 한 700만 달러, 800만 달러 막 그까지 받을 거라고 막 좀 이 평가절하하는 어떤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년 단기 계약, 그것도 1년 하고 나서 이번 시즌 끝나면 다시 옵트아웃으로 다시 시장에 나가서 FA로 다시 어떤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옵트아웃 조건도 들어가 있는 2년 단기 계약. 그것도 뭐 아주 싼 값은 아니고 막 둘 다 1,300만 달러, 뒤에 2년째는 또 1,600만 달러 이렇게 해서 거의 3,000만 달러급이 넘는 그런 어떤 계약을 하면서
이런 어떤 세부적인 계약 조건들도 이 스타에 대응하는 스타급에 맞는 그런 어떤 또 세부적인 계약 조건도 있다. 그러니까 뭐 둘 다 구단 측도 그렇고 김한성 측도 그렇고 서로 윈윈하는 계약이라는 어떤 평가가 많죠. 자, 자세히 보면 말 그대로 통 큰 투자다. 템파베이 레이스와 김한성이 맺은 계약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는 거. 이런 것도 공개되기도 하고 공개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소토가 매체에 가면서 뭐 별 희한한 자기 엄마 의상비까지도 달라고 구단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었죠. 뭐 다른 어떤 선수들은 그만큼 대접을 하지 않는데 오직 자기만 그렇게 해주면 뭐 야구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25인 로스터로 이렇게 시작할 때 결국 25명 그러다가 40인 로스터가 돼서 한 팀이 40명으로 꾸려나가기도 할 텐데 그러면 어떤 한 선수에다가 그만큼 특별한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예전에 알렉스 로드리게스인가 그 선수가 그렇게 막 뉴욕 양키스에 그렇게 많은 어떤 특혜를 요구했을 때 그 뉴욕 양키스 구단주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때 단장인가 그 전에는 그래서 구단주가 아니고 단장이 우린 한 선수한테 그렇게 많은 어떤 투자나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야구는 뭐 25명이 하는 거지. 뭐 24명과 특별한 한 명이 하는 어떤 스포츠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런 특혜를 줄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근데 소토는 그런 식의 별 희한한 특혜까지 다 달라고 해서 요걸 얻어먹고 있는데 진짜 과연 올해 뉴욕 매치의 성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에 소토가 기대치보다 못하면 다 봐라 그럴 줄 알았다고. 그 돈을 많이 주고 1조도 넘는 돈을 줘가지고 그것도 뭐 디퍼도 아니고 그대로 순수하게 매 꼬박꼬박 그 엄청난 연봉을 주면서 계약을 맺어놓고 저렇게 못하거나 아니면 진짜 부상이라도 당해서 만 시즌, 2시즌 그냥 다 날려먹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꽃이다라고 잘 됐다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할까. 안타까운 거다. 자, 어쨌든 자 계약 세부 내용을 보면 단순 액수를 넘어서서 김한성을 향한 어떤 대우, 대접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자기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니까 뭔가 구단이 자기한테 어떤 특별한 어떤 혜택을 해주면 좋겠죠. 근데 그것도 너무나 특별하게, 너무나 티나게 그렇게 어떤 대접을 받으면 다른 어떤 선수들과의 케미가 깨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어쨌든 보면 뉴욕 포스트의 존 헤이먼은 5일 SNS에 김한성의 계약 세부 조건을 공개했다는 거. 연봉은 뭐 다른 어떤 기사에도 많이 나왔었지만 기존에 알려진 것하고 같다고. 기본적으로 2년에 2,900만 달러. 즉 처음에 1년 때 2025년 올해는 1,300만 달러 보장.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타석수가 몇 타석이냐에 따라서 최고 200만 달러까지 보너스. 이게 타석수 제한하는 게 지금 김하성이 부상을 입고 그래서 언제 시즌에 복귀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찍 복귀해서 그 추후에 그 이후도 뭐 부상 없이 계속 한 시즌을 잘 치르게 되면 뭐 보너스 200만 달러 보너스 30억에 가까운 보너스는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거 다 합하면 2025년 올해 첫 해에도 한 1,500만 달러 정도의 연봉이 뭐 연봉을 받는다고 볼 수 있어. 시즌이 또 끝나고 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록 2년의 계약 기간이지만 올 시즌이 끝나고 나면 김하성은 옵트아웃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옵트아웃을 행사한다는 건 FA 시장에 다시 나가서 자신의 어떤 그 평가를 받아볼 수 있다는 거. 1년 뛰고 FA로 다시 시장에 나갈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게 선수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이죠. 그리고 만약에 FA로 나가지 않고 그냥 템파베이 잔류를 한다. 그러면 2026 시즌에는 연봉이 1,600만 달러를 받는다는 거. 적지 않은 연봉이죠. 솔직히 우리나라 국내 프로야구 연봉으로 따지면 뭐 1,300만 달러에 189억이든 아니면 1,600만 달러에 232억이든 상상도 할 수 없죠. 이런 연봉을 받는다는 게. 우리는 뭐 디귿해야 뭐 한 진짜 10억 넘어가고 몇십억 되는 선수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막 100억 단위 넘어가고 하는 이런 연봉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렇게 보면 구기 종목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넘버원 구기 종목이 야구긴 한데 그래서 관중들도 뭐 1,000만 관중을 넘었었다고 그런 말 하긴 한데 그래도 이만한 어떤 연봉을 줄 수 있지는 않죠. 자, 어쨌든 요거 기호종적인 연봉에 대한 조건 이런 거.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는 이런 연봉 조건이 아니고 그 외에 어떤 추가적인 조건들 뭐가 있는지. 추가 조건이 상상을 초월한다. 물론 이거보다도 더 상상을 초월하는 차마 공개하기에 좀 팀의 케미가 깨질까 싶어서 아니면 공개하기에 넘사스러워서 공개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세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도 있어. 그렇지만 김하성은 참 어떠냐면 김하성을 위한 개인 통역사. 왜 오타니도 개인 통역사 따라다니잖아.
가끔씩 보면 그래도 왜 실전 조통간에 그렇게 오랫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뛰면 솔직히 영어 이런 거 웬만큼은 할 줄 알죠. 자기가 뭐 거기서 거의 생활하다시피 하는데 뭐 진짜 자기는 귀가 없고 뭐 어떤 머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죠. 근데 보면 오타니도 그렇고 요번에 뭐 이 명예 전당에 데려간 스즈키 이치로도 그렇고 인터뷰할 때는 지레마했어. 인터뷰할 때는 이렇습니다. 일본어. 일종의 자기들의 뭐 자부심이라는 소리겠지. 그리고 옆에 통역사를 늘 데리고 다녀. 그래서 그 통역사 연봉도 막 억대 연봉을 받는 그런 통역사들 데리고 다니죠. 뭐 영어를 할 수 있어도 선수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냥 영어로 간단하게 자기들이 다 하면서 꼭 그런 기자회견하고 아마 통역사를 옆에 쓰고 있죠. 뭐 박찬호나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은 좀 영어 같은 거 하면은 통역사 안 쓰고 그냥 자기들이 영어를 하던데 일본 애들은 쓸데없는 아주 자존감이 아니지 자존심만 쓸데없는 자존심은 엄청 내세운 애들 있잖아. 그런 거 솔직히 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말을 써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사람들하고 좀 더 가까이 그 나라 문화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한다는 태도로 보이는 거니까 오히려 더 좋게 받아들이겠지. 자, 어쨌든 추가 조건 이렇게 김하성을 위한 개인 통역사 또는 개인 재활 트레이너를 지원한다. 즉 구단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 이런 개인 통역사나 개인 재활 트레이너들이 각각 연봉 10만 달러, 즉 우리 식으로 따지면 1억 5천만 달러에 되는 그런 연봉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을 구단에서 다 제공해 준다는 거 무료로. 그리고 한국하고 미국을 오갈 수 있는 왕복 항공권, 그것도 그냥 일반 이코노미석이 아니고 비즈니스석 항공권 8장을 준다는 거. 매년 이렇게 8장씩. 그리고 또한 이렇게 순조로운 적응을 하기 위해서 영어 레슨도 제공한다는 거. 꼭 통역사만 제공하는 게 영어 레슨도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왜 선수들이 이렇게 나름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번호 7번을 단다는 거. 원래 템파베이에 등번호 7번을 달고 있었던 선수가 있었어. 호세 카베로가 등번호를 달고 있었는데 자신이 등번호를 양보했죠. 왜 오타니가 다저스에 갈 때 오타니의 등번호를 달고 있었던 이 불펜 투수가 있어. 그 불펜 투수가 자기 등번호를 양보하면서 오타니가 고맙다고 그 불펜 투수 부인에게 아주 고급 스포츠카를 하나 선물로 줬죠. 뭐 그런 일화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등번호를 양보하고 양보받고 이런 게 그렇게 마냥 쉬운 건 아니라고. 그래서 카바에로가 자기의 7번 등번호를 양보하고 자신은 또 77번을 선택을 했다는 그 7자에 대해서 좋아하나 봐. 템파베이 역사상 77번을 단 선수는 카바에로가 최초다. 어쨌든 자신의 등번호를 이렇게 뭐 FA로 계약해서 들어오는 선수한테 넘겨준다는 게 그 선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존경 또는 그 선수에 대한 호의를 표시하는 거니까 그만큼 김하성이 이 템파베이로 오는 거를 선수들이 환영한다는 소리죠. 오타니가 그렇게 다저스 갔을 때 다저스 선수들이 얼마나 좋아했어. 그거나 똑같은 거야. 계속 보면 이제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이 김하성을 향한 템파베이의 진심이 드러난다는 거. 대충 그냥 잠깐 쓰고 후딱 버릴 그런 어떤 마음. 물론 뭐 장기 계약이 아니라서 1년하고 또 템파베이에서 이제 안 있고 김하성의 FA에 나와서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겠죠. 1년, 2년 아니면 또 그 이상도 머물 수 있지만 어쨌든 1년을 머물든 2년을 머물든 이런 김하성에 관한 어떤 템파베이 마음이 진심이라는 게 이런 계약 조건에서 보인다는 거죠. 2024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즉 김하성이 이제 부상을 당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김하성은 한 최소 1억 달러, 많게는 1억 5천 또는 2억 달러 정도의 어떤 계약 규모를 맺을 수 있다는 추측이 제일 위에서 뭐 김하성 정도의 수준, 나이 이런 거 따지면 한 최소 5, 6년 이상의 1억 달러 이상, 2억 달러에 가까운 그런 이 대형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추측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시즌 막바지에 어깨 부상까지 당하면서 뭐 기존의 성적도 이전보다는 조금 성적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어깨 부상까지 당하고 시즌 아웃이 되면서 김하성에 대한 계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거. 2억 달러 이상 받을 수 있을 거라 했다가 고액 계약 안 될 거고 장기 계약도 안 될 거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치 FA 미아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아무 팀 가도 계약을 못할 것처럼 그런 어떤 얘기도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파베이는 꾸준히 김하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표현은 안 하고 김하성이 템파베이랑 이 연관성이 있다고 템파베이로 갈 수 있겠다고 하는 어떤 추측 기사는 딱 한 기사만 있었다 그랬어. 그것도 뭐 아주 강하게
뭐 템파베이로 갈 거다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뭐 이 정도의 어떤 말이었지. 템파베이가 아니고 미국보다는 좀 더 큰 어떤 시장을 가지고 있는 뭐 다저스, 샌프란시스코 또는 뭐 뉴욕 양키스 이 정도로 갈 거라고, 애틀란타나 이쪽으로 갈 거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많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템파베이가 김한성에게 구단 역사상 5번째로 큰 FA 계약을 안겼다는 거예요. 왜 템파베이가 작은 시장 스몰 마켓이라 그랬죠. 그래서 막 뭐 $1,000만 이상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이런 인필드 야수로서 내야수로서 한정하면 1999년에 12월 그렉본이 4년에 $3,400만 받았던 거. 지금 왜 김한성은 2년에 $2,900만 액면상으로. 거기에다가 뭐 타석수 채우고 하면 2년에 $3,100만. 그리고 4년에 $3,400만 비해도 물론 뭐 99년이고 하니까 20년도 전이고 하니까 돈의 어떤 화폐 가치가 다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김한성이 이런 내야수, 야수로 한정하면 이 그렉본에 이어서 2번째로 큰 계약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다가 이런 삶의 질을 올려주는 조건까지 달아서 김한성에 대한 애호를 보여줬다고. 아까 봤죠? 뭐 통역사니, 트레이너니, 재활 트레이너니 구단에도 다 제공해주고 영어 레슨도 해주고 그런다가 한국이랑 미국에 오갈 수 있는 왕복 항공권 8장 그것도 비즈니스적으로 그렇게 해준다는 거. 뭐 이런 고액연봉자들에게 비즈니스 가격이 그게 부담이 되겠냐 해도 여기서 미국에서 한국까지 비즈니스 타고 하는 거 되게 비싸요. 진짜 뭐 거의 1,000만원대 가까이 뭐대로 가느냐에 따라서 한번 가는데 1,000만원 가까이 비행기 값이 될 정도로 비싼데 그런 걸 다 왕복 비행기로 8장을 준다는 것도 뭐 이런 고액연봉자들에게 그게 뭐 별거다 싶어도 정성이잖아. 그만큼 예우를 해준다는 거니까 좋은 거죠. 자, 에릭 니엔터 템파베이 야구 운영 사장은 4일 김한성 입단 기자인 4일날 어제 정식 어떤 입단 정식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한성 입단 기자회견에서 김한성은 가진 재능뿐만 아니라 플레이에는 보는 재미도 있다. 김한성 정말 열심히 하잖아. 막 슬라이딩 하다 보면 그 머리에 맞는 이게 헬멧이 없어서 맨날 헬멧이 벗겨지긴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샌디에고 있을 때도 김한성이 샌디에고에는 진짜 뭐 이 타티스 주니어도 있고 뭐 이 젠더 보가처도 있고 많은 어떤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서 솔직히 김한성이 어떤 탑을 이루는 연봉 최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스타 플레이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김한성이 타석에 들었으면 그 관중들이 응원하는 거 들었잖아요. 하성팀 이러면서 막 응원하면서 막 관중들이 뭔가 이렇게 챈트를 막 하는 그런 걸 보면 그만큼 샌디에고 구단의 어떤 이 관중들이 김한성을 좋아한다는 걸 느껴서 그런 것처럼 이 템파베이도 김한성은 가진 재능뿐만 아니라 플레이를 보는 재미도 있다고. 그래서 샌디에고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어떤 기대감을 보였죠. 진짜 왜 팬들이 좋아하는 관객들, 관중들이 좋아하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구단이 가지고 있으면 그 구단의 경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 거 아니에요. 그럼 구단의 어떤 수익도 관중 수익도 늘어나는 거고 또 김한성의 어떤 유니폼 판매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스타 플레이를 즉 관객이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히나 이런 템파베이 같은 스몰 마켓을 하는 그런 구단으로서는 진짜 큰 복이죠. 그래서 올해 2025 시즌 때 김한성이 템파베이에서 뛰는 게 정말 템파베이에서 뛸 때 김한성이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 이 템파베이 팬들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진짜 골드글러브를 받은 이런 유격수가 우리 팀에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팀의 유격수는 이제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거기다가 뭐 타격도 괜찮고 홈런도 한 20개 가까이 볼컵 하면 더 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칠 수 있고 발도 빨라서 도루도 잘하고 그런 어떤 선수를 될 것 같다는 게 뿌듯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구 운영 사장이 템파베이 야구 운영 사장이 지난 몇 년간 샌디에고랑 4년 계약했었죠. 그래서 4년을 샌디에고에서 뛰었어요. 지난 몇 년간 샌디에고에서 그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김한성은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도 팀의 승리에 기여하는 타격이면 타격, 주력이면 주력, 뭐 어떤 게임, 어떤 센스면 센스 이런 식으로 여러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팀의 기여에 운영하는 뛰어난 선수라고. 유격수만 보는 게 아니죠. 팀의 사정에 따라서 뭐 3루수를 볼 수도 있고 2루수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템파베이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템파베이처럼 스몰 마켓은 어떻게 보면 선수가 한 명 만약에 뭐 3루를 뛰는 선수가 뭐 부상이나 뭐 이렇게
그래서 뭐 못 뛰게 된다. 그럼 3루수를 맡기면 하는 선수가 좀 별로 없다. 대신에 유격수는 어떻게 좀 누가 어떻게 대신 해주면 좀 할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있다. 그러면은 김한성이 3루수도 잘 보니까 3루수로 가고 유격수를 다른 선수한테 맡기면서 또 팀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팀 승리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뛰어난 선수라는 거죠. 그래서 두 선수나 구단 둘 다에게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계약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보면 이런 김한성의 포즈들이 이제 이 샌디에고 유니폼이 아니고 템파 유니폼을 입고 이런 포즈. 전 템파 유니폼도 마음에 들어. 왜 템파는 이렇게 파란색 짙은 어떤 파란색 네이비색을 보통 이 상징으로 해서 템파베이 유니폼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네이비색 유니폼이 생각나요. 깔끔하게 저는 좀 좋아 보이더라고. 하여튼 템파베이 유니폼을 입고 이런 포즈를 취하는 것들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보면 김하성은 또 템파베이라는 좋은 팀에 자기가 합류하게 돼서 너무 기대가 된다고. 뭐 부상 이슈가 좀 있었지만, 부상 문제가 좀 있었지만 지금 상태도 너무 좋다. 지금 그래서 뭐 공도 던지고 타격도 하고 있다고 그러죠. 지금 2월 초니까. 그래서 스프링 캠프에 들어가서 조금씩 참여하고 뭐 그러면서 좀 몸을 조금씩 시즌에 맞게 준비하면 3월 말 4월 초에 시즌이 시작되는데 진짜 빠르면 그때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금 선수 보호차원이 나면 조금 길게 봐서 4월 말 아니면 5월 초 이때도 충분히 한 달 정도 시즌 개막하고 한 달 내에 이 팀에 복귀할 수, 팀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팀에 자기가 이제 주축 선수로 활동할 수 있게도 되겠죠. 그런 걸 믿고 좋은 계약을 하게 해준 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어떤 부상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 건강 상태가 괜찮다는 그런 걸 믿고 좋은 계약을 하게 해준 이런 템파 구단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 열심히 준비해서 꼭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템파베이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한다는 확률은 어떻게 보면 도박사들이 확률을 매기면은 채 한 5%도 안 될 거예요. 그 지금 템파베이가 되게 저력이 있는 팀이라서 뭐 월드시리즈까지는 못한 우승을 하기에는 중간에 뭐 이렇게 또 무슨 보강을 하고 하면 모르겠지만 좀 지금 전력으로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포스트 시즌 와일드카드나 이렇게 해서 어떤 포스트 시즌까지도 나가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포스트 시즌에 나가고 나면 솔직히 공은 둥글어서 뭐 객관적인 어떤 팀 어떤 구성운이나 아니면 팀의 어떤 객관적인 능력이 꼭 월드 시리즈 우승을 이끄는 건 아니니까 템파베이가 포스트 시즌만 나가면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어떤 자신의 어떤 포부를 밝힌 거죠. 그래서 이번에 템파랑 이런 김하성의 계약은 정말 저희 국내 팬 입장으로서도 생뚱맞게 웬 템파베이 그렇게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이런 계약 조건을 다 따지고 보면 특히나 이렇게 세부적인 조건까지 보면 템파베이가 김하성을 좀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는구나. 비록 뭐 중간에 트레이드도 할 수 있고 뭐 비로도 1년, 2년까지밖에 아닌 어떤 뭐 단기 계약을 맺었지만 김하성에게 되게 좋은 대우를 해주잖아요. 이런 세부적인 대우도 그렇고 1년 뛰고 나서 다시 FA시장에 나가서 어떤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오프타 조건도 달아줬고 그만큼 김하성을 대우한다는 모습이 보여서 뭐 국내 팬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 국내 야구 팬들이 뿌듯하게 느끼는 거. 지금 보면 일본의 야구 선수들은 주로 거의 투수가 많지만 일본 야구 선수들은 진짜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잘하고 있는 오타니를 비롯해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10명도 넘어요. 그렇지만 국내 야구 선수는 3명밖에 없어. 투수는 1명도 없고 야수인 김하성 그리고 LA 다저스에 이제 이번에 계약을 한 이루수 김혜성 그리고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작년에 계약했는데 작년에 수비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이제 부상에서 회복돼서 다시 올 시즌은 시즌 초반부터 뛰게 돼 고액으로 간 고액 장기 계약을 맺고 간 이종우 이렇게 3명의 선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특히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 국내 선수들에 대한 어떤 국내 팬들의 애착이 더 크면 컸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른 어떤 이런 메이저리그처럼 뭐 야구계의 어떤 최고, 야구계에서 제일 수준 높은 그런 리그에서 그만큼 대접을 받는다는 게 마치 손흥민이 축구계에서 제일 수준 높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렇게 대접받고 고액 연봉으로 뛰고 있다는 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해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김하성이 올 시즌에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시즌 시작하고 나서 바로 또는 얼마 안 있어서 다시 팀의 어떤 핵심 선수가 되어서 템파베이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이끌어서 1년 끝나고 나서 옵트아웃으로 또 시장 나와서 장기 계약으로 좋은 팀에, 뭐 템파베이랑 장기 계약을 맺을 수도 있겠지만 템파베이는 원체 스몰 마켓이니까 일단 템파베이랑 1년을 잘 보내고 그 이후에 좋은 어떤 미래가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김하성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T였습니다.